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간경비론 강의를 맡게 된 박봉숙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합격생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본강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1강 민간경비론입니다. 자, 경비 개관이 나오고요. 자, 공경비란 뭐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공경비 개념은 기본적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공적인 경비. 자, 공경비란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공경비를 집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그게 통상적으로 누가 된다? 경찰이 된다. 그래서 공경비의 주체는 통상적으로 경찰이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찰은 법을 집행할 수도 있어요. 물론 검찰도 할 수 있고 법원도 할 수 있겠지만 최일선의 경찰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네들이 법을 집행할 때는 뭐라고 해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급선무고, 두 번째는 교통 단속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된 유해를 방지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지금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활동을 즉 공경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그러면 다음. 그렇다면 이 공경비 개념을 받고 공경비의 주요 임무가 뭐냐는 겁니다. 자, 공경비의 주요 임무를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국회를 통과한 법에 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 법이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즉 경찰이 직무를 집행할 때 적용하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법에 근거하여 자, 법률을 집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봤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다. 당연히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했다면 진압도 해요. 그러면 예방이란 것은 뭐가 되는 거고 사전적 개념이 되는 거고 진압이 된다는 얘기는 사후적인 개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방도 하고 자, 범죄가 발생되면 진압도 하는데 범인을 잡아야 되는 수사 업무도 하겠죠. 그리고 피해가 발생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끝나는 거 아니죠. 경비 주요 인사를 경호할 수도 있고 또 대간첩, 대테러 작전 그랬죠. 간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간첩을 잡을 수도 있다고요. 이 대표적 개념이 누구냐 그러면 그 김신조입니다. 김신조가 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게해서 이래들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종로경찰서장이 자, 펜스를 치고 제1선을 막아주거든요. 그로 인해서 경찰과 자, 군이 합동을 하여 그네들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 개념만 보더라도 자, 대테러 작전 같은 걸 수행할 수도 있고 자, 대간첩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 이 개념은 다 봤죠? 교통단속,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협력, 자,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이런 질서를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 학습을 하실 때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말고요.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면 암기상이 줄어들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걸 암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부하 걸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학개론도 봐야 되고 민간경비도 봐야 되고 경호학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그 암기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될 수 있는 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암기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공경비 특성이 뭔데? 공경비는 강제력을 수반한다. 그렇죠. 강제력 수반. 누구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 이 개념이 다음 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걸 지금 전제 조건으로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조금 이따 보면 알아요. 자, 그리고 공경비는 모든 법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바로 여기에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간 같은 경우는 제가 필기를 좀 많이 합니다. 왜? 대륙법계란 개념과 영미법계란 개념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보셔야 되거든요. 민간경비를. 그리고 이 개념은 어디까지? 경화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이 개념은 숙지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경비를 이해하는데 그 모티가 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돼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대륙법계는 뭐고 영미법계는 뭐냐? 대륙법계란 것은 독일과 프랑스 개념을 대륙법계라고 표현하게 되고 영국과 미국의 개념을 영미법계라고 표현합니다. 통상적으로 법학은 두 가지 양축이 있는데 그 축이 바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네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힘을 주어 강조를 하고 있을까? 자, 궁금하죠? 자, 지금부터 따라 들어오세요. 대륙법계라는 게 있고 여러분. 두 번째, 영미법계라는 게 있어요. 자, 대륙법계는 권력적이에요. 그리고 명령적입니다. 당연히 언어의 뉘앙스상 강제적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강제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누가? 국가가. 그럼 국가를 대표하는 건 누군데? 그렇죠. 경찰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그래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권리를 행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을 못하게 강제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짜증나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지금 무단횡단을 하고 싶어. 그러면 무단횡단을 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통제를 하나요? 경찰이 통제를 하죠. 그러면 그것은 권력적이고 명령적이고 강제적 개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언제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언리콜이 돼요. 계속 명령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수직적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미법계는 이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이론이 대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미법계를 들여다보면 첫째 영미법계는 비권력적이고 비명령적이고 비강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권력이 없고 명령을 안 하며 강제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개념이 된다는 것은 자치경찰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치경찰이 이렇게 나와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 그러면 미국은 누구로부터? 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시민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털을 닦고 미국이란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영국에 대한 그 권위주의 개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보다 이 개념 위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일반 시민에게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리콜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그럼 봐봐요. 비권력적이고 비명령적이고 비강제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수평적 개념이라고 해요. 수평적 개념을 유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 봐보세요. 우리 권익위 침해되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굳이 법대로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경찰이 여러분의 짐을 들어준대요. 여러분이 비를 맞고 가는데 경찰이 우산을 받쳐준대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경찰이 길 안내를 해준대요. 그러면 그 경찰을 잡아놓고 당신은 어떤 법에 근거하여 나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그러고 따져요?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법의 근거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런 강제적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어느 법에서 주장하냐? 통상적으로 행정법 학자들이 국가 통치를 위해 주장한 이론 체제입니다. 그러나 영미법계는 행정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론 체제를 좀 들여다보면. 그리고 이 대륙법계는 프레임이 좀 크죠? 프레임이 큽니다. 그래서 경찰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는 서비스를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경찰 서비스인데, 자, 이 서비스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경찰의 내용을 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 그래서 이 개념을 보면 전환 개념이 이렇게 쭉 빠져나옵니다. 즉, 경찰 활동에 관한 문제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판을 놓고 그대로 볼게요. 외우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 자, 대륙법계를 들여다보니까 일반 통치권에 근거를 둔다고 그랬네요. 일반 통치권이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법학을 할 때 일반이란 말이 나오면 일반은 모든 사람, 모든 대상, 모든 지역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힘, 모든 대상을 통치하는 힘,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힘. 그럼 막대한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그 권한을 받는다 하진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고요. 그러나 영미법계는 주권자가 누구야? 시민이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봐봐요. 얘네가 시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 시민들이 강제력을 행사해요? 그러면 이율배반적이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비권력적인 수단을 중시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 다음 대륙법계는 프레임이 좀 크다고 그랬죠. 그 시적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미법계는 그 활동 개념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활동이 되기 때문에 역할이나 기능이나 기준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외울 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외울 거 없다. 그렇죠? 그래요. 편하게 공부하십시오. 편하게 뭐 민간경비론, 직관계 어려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뭐 법학계로 얼마나 법학계로 어려움 얼마나 어렵고 여러분도 할 만하니까 하는 거니까 쉽게 가게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개념이 나오죠. 얘네들은 역사적으로 적극적으로 복리정진을 위해서 경찰의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랬고, 자, 이 발동의 범위가 축소가 된다. 축소. 이 개념이 중요한 얘기예요. 축소가 된다. 일단 잡아놓고요. 그러나 영미법의 개념은 인원 개념이 쭉 전개가 되는데 얘네들은 확대가 된다 그래요. 확대. 왜요? 봐봐요. 이 공권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다고 보죠. 그런데 이걸 무한하게 확대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가 돼? 계속 축소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미법의 개념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는 확대될수록 좋다 나쁘다? 그렇죠. 좋죠. 그래서 확대하는 개념이 된다.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수직적, 대립적, 경찰권의 객체 다 본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서. 그렇죠? 그 다음. 경찰의 사명이 있고요. 재밌게 읽어보세요. 경찰권 수단, 권력적 수단이고 비권력적 수단 다 본 거고요. 경찰 조직은 중앙적, 관료적이고 지방, 민주적, 자치경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 본 거예요. 이 도표 하나 지금 다 해결됐고요.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류를 하냐는 얘기인데 당연히 여기는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왜? 서비스 제공이니까. 자, 경찰의 임무 나오고요. 경찰권 발동 과정인데 여기가 또 포인트예요. 죄송합니다. 경찰권 발동 범위가 축소된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는 확대된다 그랬어요.
이 개념을 방금 전에 봤던 이 개념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오늘 첫 시간이고 기본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많나요? 판서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죠? 판서 많다고 생각하시면 손 드세요. 아무도 없네. 좋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대륙법계 개념의 이걸 보셔야 되는데 좀 봅시다. 역사적 배경을 들여다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 1장이 끝나고 나면 2장으로 들어가는데 2장에서 민간 경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역사 개념이 바로 이 개념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지금 베이스를 까는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대륙법계. 대륙법계 개념에서 경찰이란 도대체 뭐냐? 지금 이 개념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 개념은 자, 첫째 고대가 있고요. 고대. 이쪽에 하면 좀 칠판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위로 좀 올라갈게요. 자, 고대가 있습니다. 고대. 자, 고대 시대에는 경찰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 분류가 됐냐 안 됐냐 문제입니다. 경찰이 분리됐냐? 분리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게 지금 국가거든요. 이게 국가. 이 국가인데 권력을 나누질 않습니다. 누가? 왕이. 그래서 이 전체적 개념을 다 누가 통치하고 있다? 왕이 통치하고 있다. 즉, 경찰은 국가이고 헌법이고 경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퀄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분리가 되지 않았죠.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중세로 가요. 여기서 14세기, 15세기, 16세기 개념이 나오거든요. 14세기 어디? 프랑스가 있고요. 15세기 독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4세기 프랑스는 이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즉 뭐다? 국가다 이렇게 봐요. 리콜이 됩니다. 자, 그런데 15세기가 되면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뭐가 돼? 이 이론 체제가 이렇게 넘어와요. 이걸 개수가 됐다고 합니다. 개수가 됩니다. 자, 개수가 되는데 이 독일에서는 영주국권이 있습니다. 영주국권. 영주국권이라 그래. 영주에게 인정된 고유한 권한을 부여해요. 자, 그래서 이 영주가 재판권이나 과세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재판권, 과세권. 이런 걸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누굴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러죠? 그러다가 16세기가 돼요. 16세기가 되면서 제국경찰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 법이 제정이 돼요. 자, 여기서 비로소 뭐가 된다? 경찰 개념, 즉 정치란 개념과 종교란 개념이 분리가 됩니다. 자, 이 얘기인데요. 그림 좀 보세요.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이 그림하고 똑같죠? 근데 이걸 분리를 합니다. 여기는 종교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정치라고 일단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래된 영화 한 편 봅시다. 중세시대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뭐를 하려고 그래? 왕이 되려고 그래. 황제가 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직접 왕관을 자기가 직접 씁니까? 아니면 누군가 씌워줍니까?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자기가 직접 왕관을 쓰지를 않아요. 누군가 씌워주거든요. 이게 바로 누구다? 교황이에요. 교황. 자, 그러면 교황은 종교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일명 대관식이라고 그래. 대관식. 왕관을 씌워주는 게 행사를 한다고. 그럼 봐봐요. 종교 수장인 교황이 대관식, 즉 왕관을 씌워주는데 자기에게 아무 힘을 주지도 않는데 이런 행위를 하겠어요? 일정한 자기의 힘을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종교란 개념과 정치란 개념이 분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자, 그러다가
경찰 국가 시대로 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다 누굴 위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론 체제입니까? 그래요. 다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론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국가 시대로 가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좀 빼고 바로 논점을 잡을게요. 경찰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찰 국가 시대는 어떻게 보냐면 그림으로 바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그림하고 똑같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그림하고 똑같죠? 종교는 마이너스를 뺄게요. 지금 배제되고 이것만 기니까 이렇게만 된 거니까요. 그러면 종교 마이너스 빼요. 그리고 이 왕이 모든 부분을 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발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 나에게 고유한 힘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를 다른 수족에게 지금 분배를 하거든요. 자, 이 개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그 지역을 통제하려면 백성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뭔가 은전을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에게 충성을 할 거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재정.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잡아다가 혼을 내야 돼. 사법. 그리고 적이 침투해 오는 것을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군사. 외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 외교, 군사, 사법 이런 것을 누가 가지게 되고 왕이 가지게 되고 이 나머지 영역은 누구에게? 자기 수족인 경찰에게 이 영역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근데 이 영역을 들여다보니까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왕이 경찰에게 이런 막대한 힘을 줬기 때문에 이 경찰은 왕에게 절대 충성을 했겠죠. 그래서 절대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충성을 하려면 이 경찰은 누구를 억압할까? 그렇죠. 백성을 억압해야 됩니다. 백성을. 그러면 억압당한 백성이 계속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러지를 않아요. 언젠가 얘네들이 저항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이라고. 대혁명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왕을 잡아다 죽이게 되는 거고 경찰을 잡아다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대표적 개념이 프랑스의 이 혁명이 대표적 개념입니다. 그때는 왕도 죽여버리고 왕을 호위무사인 프레보가 있습니다. 프레보라는 경찰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시민 대표가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법에 싹이 트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 돼요. 그럼 봐봐요. 비로소 이제 법치란 말이 나서 법의 통치를 받는다 이세가 나는데 이 전 단계는 법치예요, 인치예요? 여기까지는 인치요, 인치. 인치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즉 통제하는 그 행위다고. 누가? 왕이. 절대 군주가. 그래서 절대 군주국가 시대예요, 여기는 다. 그러다가 즉 법치국가로 가는 거죠. 이 법치국가로 들어갈 때 자 봐봐요. 자, 이 분야는 경찰령이 마이너스 다 빼버렸다고 그랬거든요. 다 빼버려죠? 다 뺐습니다. 자, 뺐죠. 자,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를 보니까 왜 얘네들이 막대한 힘이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들여다보니까 이 적극적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치국가는 그림 똑같이 그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극적, 이게 소극적입니다. 이 종교도 마이너스로 빼고 제외군 사법도 마이너스로 빼고 적극적 개념도 뺐어요. 이제 소극적 개념 이것만 남았어요. 이제 안심을 했어요. 이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 그런데 세계전쟁이 터져요. 자, 세계전쟁이 터져요. 제1차 세계전쟁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제1차 세계전쟁이 터졌을 때 연합국의 수장이 누가?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1차, 2차 다 지금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고 미국식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는 거고 일본도 메가드가 미국식 시스템으로 다 바꾸게 됩니다. 두 국가의 공통점은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힘만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자, 소극적 개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두 가지가 있더라. 협의에 행정경찰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보안 경찰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얘기요.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메가더가 일본을 가가지고 미국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들여다보니까 모든 힘이 다 누구? 검사에게 힘이 집중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검사에게 집중된 힘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사권이 자 제1선으로 가고 검사 기소권이 2선으로 가는 그 시스템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로 빼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가 있다? 보안경찰이다. 근데 이건 뭔데? 다른 기관으로 이 뜻을 얘기하면 이 얘기거든요. 다른 기관으로 이것을 이관시킬 수 있냐 없냐는 이 문제예요. 이건 이관시킬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지만 여기는 이관시킬 수 없는 거예요. 뭘 이관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죠. 뭘 이관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관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이죠? 좋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건축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란 이름인데 건축 경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철도 경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뭐 전매 경찰도 있을 수 있고 위생 경찰도 있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경찰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란 이름을 도용하여 누가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네들을 다 관련 부서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다 보내고 나니까 이것만 남게 되더라. 자, 이 개념이 대륙법계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럼 뭔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바로 이걸 얘기하려고. 봐봐요. 자, 여기는 전체였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 종교가 마이너스를 받고 이 부분만 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 이 두 가지가 다 받고 난 다음에 뭐가 있고 이 개념이 경찰의 영역이라 받고 그리고 이 개념이 경찰의 영역인데 여기서 다시 적극적 개념 받고 소극적 개념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극적 개념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더라? 보안경찰만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이 권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축소되고 있죠. 바로 이 얘기예요. 경찰권의 발동 범위는 축소와 역사가 되는 거지 확대적 개념이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이 포인트 개념입니다. 민간경비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대륙법계 개념으로 간다면 확대 경향으로 가고 있지만 영미법계 개념으로 말 잘못했네요. 대륙법계로 가면 이게 축소 개념으로 가고 있지만 영미법계로 가면 이게 확대 개념으로 간다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 좋아요. 됐습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이런 정도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계속 이제 접근해 들어오게 됩니다. 왜? 서비스가 동원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륙법계는 권력적, 명령적, 강제적 개념이기 때문에 국민하고 대립적 양상이 되고 영미법계는 비권력적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서비스가 동원된다. 그러면 여러분 집 문을 열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갔죠? 주변에 경찰 있나요? 경찰 보이죠? 이 경찰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네요? 합니다. 자, 옛날에 경찰은 서비스는 뒤전이었는데 지금 현재 경찰은 서비스도 많이 해요. 이유는 바로 영미법계 개념이 뭐가 되기 때문에 자, 접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여기는 지우고요. 자, 드디어 이제 민간경비로 들었습니다. 민간경비입니다. 여러분 민간경비 그랬어요. 민간경비 개념이다. 경비라는 것은 지켜보고 바라다 본다는 뜻이고요. 민간이라는 것은 사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지켜보고 바라다 보는 개념을 민간경비라고 한다. 공경비는 국가에서 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민간경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첫째는 체협의, 협의, 광의 그러거든요. 대부분 교재에서는 체협의가 빠져 있는데 체협의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왜? 참고를 해야 되니까.
체협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고객들이 자기의 생명이라든가 신체라든가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계약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체협의 개념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객 그랬어요. 고객.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A가 있습니다. 갑은 일반 개인이고요. 일반 사인이죠. 자, 여기서 B라는 사람은 경원이나 경비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경원이 될 수 있다. 경원. 그럼 그래요. 야, A야. 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체를 보호해다오. 자, 우리 집에 금부치가 있는데 이 금부치가 뭐 할 수 있다? 도난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다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죠. 여러분, 계약이란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현이죠. 뭐라고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현이요. 내 재물을, 내 생명 신체를 보호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둘의 관계 청약과 승낙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을 거고 이 사람은 즉 서비스를 제공한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 경비 개념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비 개념이 된다. 민간인 하는 개념. 그러면 협의는 조금 더 커요. 자, 국민의 생명 신체 개념이 나왔고요. 똑같죠. 여기까지는 재산까지는 똑같아요.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예방 활동까지 한대요. 그러면 자, 최광희는 이 광희를 물어보는데 광희는 당연히 이게 들어가요. 그러죠. 모든 걸 포함한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다 합니다. 여기 플러스 방범, 방제, 방화 개념 이런 개념까지 포함됩니다. 방범이라는 것은 범죄 개념이 되겠죠. 그러죠? 자, 방제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고 재산적 피해가 되는 거고 방화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화재가 발생이 된다. 이런 개념까지를 다 포괄적으로 민간에게 맡기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포인트 개념이 됩니다. 협의의 민간 개념 플러스 방범, 방제, 방화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 모든 개념을 뭐로 본다? 광의적 개념으로 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논점이 되니까. 됐고요. 다음. 자, 그렇다면 이 민간경비 개념에 실질적 의미의 민간이 있고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란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개념도 종종 출제됩니다. 종종 출제돼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1장에서 문제가 4문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개념, 방금 전에 앞에 봤던 개념, 이런 개념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있고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질적 개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이 있죠. 이 집의 뼈대, 틀이다 이렇게 보면 틀이다. 이렇게 보면 좀 힘든가? 그럼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두부 아시죠? 두부. 아니 순두부 이런 게 있잖아. 순두부찌개 막 할 때 순두부 이런 두부예요. 이 두부를 만들려면 콩을 물에 부풀리고 삶아서 부풀리고 이거 갈겠죠. 갈아가지고 증류해가지고 이게 두부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 콩이라는 나달이 있고 또 이 갈았던 이 부분을 틀에다 넣고 증류수인가요? 염수인가요? 염수를 넣어가지고 이게 전기로 이게 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궁에 불을 떼야 된다고. 그래야지 두부가 되는데 그러면 이 틀이 있고 이 안에 있는 두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부에 그 갈아 있는 거.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고 실질적이고 이것은 형식적이다. 이렇게 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럼 훨씬 쉬워집니다. 자, 실질적 민간경비는 사적 차원의 민간경비 개념이 경찰에 행해지는 공공기관의 안녕과 질서 등의 경찰활동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서술식으로 풀어놨는데 이 개념을 꼭 봐야 돼요.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리콜 관계가 된다. 일치가 된다.
한 틀을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사회적 손실 감소와 질서 유지를 위한 일치 활동이다.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걸 지울 수 없어 놔줄게요. 협의의 민간경비 플러스 방범, 방제, 방화 이런 개념이 다 포함된 게 광해 민간경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바로 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치 활동이다. 그래서 광해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까지? 질서 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인데 형식의 민간경비는 실정법상 인정되는 경비 개념으로서 공적 경비와 민간 경비가 명확하게 구별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는 얘기는 공경비와 민간 경비는 리콜이 아니라 언리콜이 된다 이 얘기예요. 실질적은 이 둘의 관계가 리콜 관계가 됐단 말이죠.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그 다음. 자, 실정법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 즉 시설경비, 신변보호 업무, 특수경비, 기계업무, 호송경비 업무를 허가받은 법원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럼 봐봐요. 자,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만 뭐가 돼? 민간경비를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실질적 개념은 그 범위가 더 크다 보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암기합시다. 시신을 특수 기계로 못한다? 호송한다. 암기됐나요? 오늘은 시설경비가 뭐고 신병보호가 뭐고 특수경비가 뭐고 기경비가 뭐고 호송비가 뭔가 내용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첫 시간에 모든 걸 알고자 하면 여러분이 좌절하게 됩니다. 힘들어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인원 정도 기본적 개념은 용어만 익히게 되는 거고 차후 강의가 5강, 6강 정도 들어가면 이제 이런 개념이 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 보셔도 돼요. 그때 보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 개념과 실질 의미 개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출제되니까. 그 다음. 자, 여러분 이 개념은 아까 그 길게 그 서술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그 개념을 지금 다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쭉 보겠습니다. 대륙법계 개념은 독일과 프랑스 그랬죠.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국가 공권력의 우월적 지를 인정하는 전자의 경찰의 지도 감독에 의해서 민간경비는 한정적이고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무엇은? 민간경비는. 그리고 범죄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제한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병비와 민간경비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왜요? 대륙법계는 권력적, 명령적, 강제적 개념이 되니까. 그러나 영미법계는 민간경비 업무를 실질적 개념으로 인식한다. 실질적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범위를 넓게 본다는 얘기고 민간경비 업무와 공경비에 거의 유사하나 법 집행 권한에 대해서만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법 집행 권한에서 차이만 있다는 얘기는 민간 경비는 수사권 개념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차이점이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좋고요. 이 개념은 계속 반복해서 봤던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재산의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이 대륙법계 국가 민간경비원보다 권한의 폭이 더 넓다. 이거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이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보다 권한의 폭이 더 넓다. 왜? 서비스 개념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보실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즉 봤던 거 생각나시죠? 대륙법계, 영미법계.
대륙법계는 권력적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영미법계는 서비스 개념이 가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서비스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고요. 이 개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 중요한 얘기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민간 경비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거냐 개념에서 세 가지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2010년도인가요? 그때 출제됐던 문제인데, 자, 벨렉은 민간 경비의 법적 기회를 세 가지 유형으로 보거든요. 첫째는 민간 경비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본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 경비로 볼 수도 있고, 세 번째 개념에서는 이 민간 경비는 즉 경찰의 업무를 못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죠? 자, 한국의 경찰은 여기에 어디 갔어? 어디로 갔나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경찰관의 신분을 가진 민간 경비다. 그러니까 경찰의 신분도 갖고 민간 경비 신분도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요. 일반 시민과 민간 경비원은 동일하게 본다는 얘기는 이네들 같은 경우는 즉 민간 경비원과 일반 시민은 거의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정부로부터 선서 이런 것이 또는 임명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임무의 위임이나 자격증을 받지 못한 상태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 경비라고 보면 돼요. 아파트 경비도 이런 개념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 선서합니까? 임명장 받나요? 국가로부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 경비인데 이 개념이 대표적인 게 바로 청원경찰 개념을 둘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 청원경찰을 임명하고 그네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 가서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이 개념만 좀 보자고요. 자, 정부에 의해 특별한 경찰 업무를 위임받았다. 민간 경비원으로부터 제한된 근무지역에서 경찰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경비원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물론 법학개론에서 공부가 다 돼 있겠지만 다 돼 있다고 전제 조건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위임의 개념을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위임. 여러분 법학을 보다 보면 대리란 개념과 위임이란 개념이 자주 나오죠. 대리와 위임. 대리부터 보겠습니다. 논점 벗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학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본인이고 을은 친구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외상거래를 했기 때문에 돈을 갚아주는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그래요. 야, 친구야. 자, 어느 술집에 자, 내 외상값을 좀 갚아다오. 그리고 돈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주면석을 부탁한다면 대신한다 해석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 대리권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걸 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수권이라고 그래. 수권. 주는 걸 받았다. 수권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을이 병이라는 어떤 술집에 가서 자, 갑이 자, 외상으로 거래했던 외상값을 지불했습니다. 갚았어요. 갚고 나면 병은 을이 주건 갑이 주건 외상값만 받으면 되죠. 그래서 받고 끝났어요. 그랬을 때 이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을이 줬지만 이 행위는 누가 준 것과 동일하게 된다? 갑이 준 것과 동일한 행위가 된다. 이게 대리권이에요. 그래서 대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대리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위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위임. 똑같이 그려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우리는 위임자 또는 이것을 수임자 그래요. 또는 위임권, 수임권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기관이라면 위임청, 수임청에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외상을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린다고 그랬죠. 근데 대신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 야, 을아, 네가 가가지고 네 이름으로 그냥 갚아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인원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적 근거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서 정부기관에서 특별한 경찰 업무를 위임받는 그랬잖아요. 위임받았다는 얘기는 뭐에 근거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다시 따라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그래서 위임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행위로 본다? 을의 행위로 보는 거지 갑의 행위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 둘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요? 을이 지는 거지 갑이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임이란 것은 권한입니다. 권한의 일부를 완전히 주는 걸 얘기합니다. 완전히 주는 거예요. 완전히 주는 겁니다. 이걸 위임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대리는 대신 할 수 있는 힘만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원경찰에 이런 행위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진다? 청원경찰이 책임을 지는데 이 청원경찰을 누가 임명했다 그랬어요? 정부에서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 잘못했다면 책임은 국가에서 이렇게 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쟁송이 되면 국가배상 사유가 발생된다면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렵나요?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요? 그러진 않죠? 그래요. 이건 참고로 보고 이해하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좀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 용어에 좀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요. 다음. 그러면 세 번째 논점. 그렇다면 한국의 청원경찰이 여기에 대부분 개념이 다 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근무지역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직법에 된다. 이 개념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 개념을 참고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경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경찰 인원수가 많지 않았는데 대간첩작전, 대관계, 아니면 민생치안,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했던 거 생각나죠, 여러분? 경직법 제2조상. 그런데 경찰 인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남과 북은 휴전 상태 아닙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간첩이 내려와서 우리 국가 중요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군이 와서 그것을 뭘 하면 방을 해주면 좋은데 군은 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 인원이 또 많지가 않아. 그래서 경찰의 업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청원경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원경찰을 두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걸 청경 그러죠. 그래서 그네들은 통상적으로 도시와 산업화로 늘어나는 국가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 표현하게 됩니다. 머리 아파. 머리 아플 거 없어요. 청원경찰 두는 것은 경찰의 공권력이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의 일부를 부여하는 게 청원경찰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무엇도 휴대할 수 있다? 무기도 휴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논점인데 이 세 번째 논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제도가 없어요. 왜 없냐? 공무원은 투잡을 하면 안 돼요. 일명 경업금지거든요. 공무원이 투잡을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두 가지를 가지면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이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경찰관의 신분을 가진 민간 경비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겸업 금지 때문에 투잡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시간에 이런 정도 개념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첫 시간 어렵나요?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 않아요. 민간경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란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제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